예, 어, 지금 담배 사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담배 사러 갔다 오면서 아까 빼먹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그 뭐냐 뭐죠? 어, 그냥 이제 남겨진 이야기 뭐 해가지고 무슨 내용을 빠뜨렸냐면은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서 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수사반장이라는 거 했거든요. 거기서 봤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드라마에서 봤어. 어느 드라마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부모가 있었어. 아니 부모가 아니라 어떤 부부가 있었어. 근데 부부가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애기가 안, 불임 부부야, 불임 부부. 애기가 안 들어서.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요 이웃집에 애기가 있는 부부가 있어. 근데 이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 애기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 그래. 그러니까 남의 집 애기를 훔치는 거야. 훔치는 거야. 그래서 애기를 데려갔어. 요만한 애기를 한 뭐 3살, 4살짜리 아기를 유괴해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엔 그런 사건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해. 그 여자가. 부부인데 불임 부부인데 아기가 안 들어서 아기를 임신을 못 하니까 아기를 훔쳐와. 남의 집 아기를. 훔쳐와서 자기가 키워. 뭐 3살, 4살짜리는 아니고 하여튼 좀 어린 아기를 뭐 한 살 정도 된 아기를 훔쳐와 키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아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아기를 찾아줘야 되니까 막 수사를 해. 수사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부를 찾아서 아기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종종 있거든. 근데 이 여자한테 데메테르 성분이 되게 강한 거야. 그래서 아기를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불임 부부가 체포를 됐어.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사회는 어때요? 남의 집 애기를 훔쳐갔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기를 훔쳐간 동기가 뭐예요? 이 애기를 해코지하고 이 부부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애기를 훔쳐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남의 집에 아기를 데리고 가면은 이 집은 불행해지잖아. 그래서 처벌을 주는데 그 처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약하게 해주지. 약하게 준다. 왜? 뭐 인간의 본성 중에 데메테르 성분이 있는데 이 여자는 데메테르 성분이 지나치게 강한 거야. 아기에 대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근데 그 자체는 악이 아니잖아. 악이. 악이에요? 악이라기보다는 선에 가깝잖아요. 선. 착한 마음에. 동기가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형을 약하게 해주는 거야. 어떤 사건에서는
형을 강하게 주고 세게 중형을 선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형을 약하게 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어떠냐면은 그 사안의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들여다보고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같이 이제 영아 유괴를 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법은 판사에게 그런 재량권을 줬어. 양형에 대한 재량권을 줬어. 왜 그러냐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겉모습은 비슷하더라도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때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놈은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 여러분 살인도 집행유예에 해당돼요. 집행유예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이 그 뭐 3년 이하인가 몇 년 이하일 때 몇 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어. 그 이제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집행유예 조건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살인죄 형량이 어떻게 돼요? 5년 이상 사형 무기 5년 이상인가 아마 그럴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장량 감경을 하면은 2년 6개월까지 떨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근데 유괴 같은 사건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근데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동기는 악하지 않거든. 동기는. 이 애기를 해코지 하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 키우려고 데리고 유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악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형을 약하게 준다고 판사가. 근데 여러분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그 표피적인 거 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지는 거야. 아, 난 뭐 판사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거 해서 뭐해? 내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크면은 리더의 자리에 다 올라가게 돼요. 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냐면은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은 그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 그 장자가 리더라는 뜻이에요. 장이. 그 내가 결혼을 했어. 내 와이프가 있어. 내 아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집안의 리더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의 내가 리더라고. 리더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외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 가족도 안에 공동체잖아. 다른 가족도 있어 공동체. 여기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건 뭐예요? 외교잖아 외교. 국가가 국가대 간에 외교하듯이 내가 우리 가족이 있어. 우리 옆집에 가족이 있어. 가족과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해. 교류를 하는 거야 외교를 하는 거야 외교.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장인 내가 뭐예요? 우리 가족의 대통령 아니야. 우리 가정이.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와이프 있고 이러면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인맥을 형성한다든가 이웃 간에 뭐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외교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해놓으면 어때요? 사방팔방이 다 나랑 친한 사람들로 이렇게 외교를 잘하면 그게 인맥이라는 거예요. 인맥.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 평소에 꼭 판사, 뭐 대통령, 뭐 회사 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은 여러분들도 다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어떤 거예요?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난 이 사안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도 내려보고 또 파악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어떨 땐 수사관도 돼보는 거야.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내가 수사관이 돼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추리도 해보고, 범인은 이놈이 범인일 것 같은데, 이놈이 내가 만약에 형사였다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탐문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범인을 이렇게 잡아야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재밌잖아. 아니? 재밌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해, 학문. 뭐 심리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사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나 같으면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수사하고 뭐 또 이걸 내가 기소를 하려 그래. 기소를 할 때는 또 뭐 어떻고 이걸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는 학문이 중요해요. 학문이. 그래서 학문 뭐 역사, 철학, 역사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리학, 경제학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하잖아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조직에서는 여러분이 리더라니까 여러분이 커봐요. 커서 결혼을 해봐. 그럼 그 가족 공동체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고 어떤 가족 공동체는 여자가 대통령인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은 실권이 없어. 근데 여자가 실권을 쥐고 엄마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외교를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뭐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여자가 이제 능력이 있고 남자는 능력이 별로 없고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학문은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외교를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고 저쪽에 가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외교를 관계를 수립할지. 아무래도 친한 이웃 사촌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외교를 그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외교 관계 없이 단절돼서 고립주의를 선택한다. 그럴 수도 있어. 고립주의. 고립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웃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 교분을 쌓지 않고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해서 살겠다.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니까. 가족도요, 외교를 잘 펼쳐야 돼요. 가족 공동체도.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잘해야 돼. 내 자식이 이웃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어떤 가족 공동체랑 교류를 해. 그러면 얘가 이쪽 아저씨랑 친해. 그럼 이 아저씨가 이쪽 집에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 도와준다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을 그 데메테르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월화노인의 성분하고 데메테르의 성분하고 이제 차이가 좀 있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메테르 성분 때문에 관련된 문제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뭐 있죠? 자발적 비혼모 문제도 있고 또 뭐 있죠? 요번에 정인이 사건도 있고 이거 이게 다 데메테르라는 걸로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는 그 자초지종이 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자초지종.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도 분석하고, 또 이 사람은 왜 그런 심리를 갖게 됐는지, 살아온 이력, 이게 그 사람의 역사잖아. 신창원의 역사는 어때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남한테 사랑 한번 못 받고 컸단 말이야. 커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엇나갔다. 그래서 얘의 심리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얘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안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신문 기자라든가 뭐 논설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수들은 사안을 깊이 들여다볼 줄 모른다고. 그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제 막 병신짓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뭐 김영란법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 얘네들은 뭐 사안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학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치나 외교나 뭐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한 학문적인 소양이 부족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신문의 논설위원들 애들 글 쓰는 거 보면은 칼럼 쓰고 교수들이 그런 칼럼 쓰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생각이 짧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교육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좀 그런 것이 약해. 그냥 입시 위주로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되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애들이 많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 그런 애들은 그냥 입시 위주의 그 소학을 잘하는 거야. 소학, 작은 학문을 잘하는 거야. 큰 학문을 할 줄 모르고 작은 학문을 잘하는 거야.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가서 이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합격하고 이러는 거. 근데 큰 학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학하고 대학이 있어. 작은 학문. 작은 학문은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소학이라 그래. 소학. 작은 학문이라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탐구하는 거야. 탐구하는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근데 소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책에서 나온 거 잘 암기해가지고 이해하고 암기해가지고 성적만 잘 내면 됩니다. 근데 대학은 큰 학문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학문을 소학을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 근데 대학을 할 줄 아는 사람, 큰 학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극히 적어. 특히 문과계통은요. 이 문과계통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뭐 논설위원이 된다든가
뭐 문과 교수들이 한다.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이 대학 능력이 약해. 큰 학문을 하는 재능이 되게 약해. 자질이 되게 약하다고. 역량이 약하니까 글을 써도 좀 뭐랄까 웃기죠. 제가 여태까지 크면서 전 조선일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이 20 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조선일보 그 칼럼이나 사설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얘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20살 좀 넘어가니까. 얘네들의 지적 수준이 보여 눈에. 아, 얘는 지금 지적 수준이 이 정도에 형성돼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건 내가 하면 얘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9살 때 인터넷 농객하면서 그때 조금 돼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농객 활동을 하면서 이쪽 이 공론장 언론 분야에 내가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중앙일보 얘네들이 나를 뭐 나르시시즈 뭐 인격장애다 이래가지고 공격하더라고. 잘난 척한다는 거지. 잘난 척. 그냥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이제 나르시시즈 뭐 성격 인격 장애다 뭐 이래가지고 막 공격하더라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깊이 사고. 어떤 사안을 그 표피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할 줄 알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되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역량을. 그렇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했잖아요. 왜 리더가 가족에서 가장이 되는 거. 그다음에 뭐야 남 몸을 지방. 그다음에 나가서는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많이 떨어지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거지. 여러분 뭐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과 뭐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다고. 분명히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었어. 또 언론은 그런 거를 신문이나 방송 그걸 보도를 안 해. 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게 많다고. 왜 암수변 범죄라 그러지? 암수변제.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도가 안 되고 밝혀지지 않고 지나가는 범죄가 많듯이 여기 있는 우리 지식인들이 미처 캐치를 못 해가지고 묻혀서 지나가는 문제도 되게 많다고.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다음 포탈 다음에 들어왔는데 뭐 이시영이 사랑둥이 아들의 깜찍한 외교 이래가지고 했더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 때는 클 때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았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이남 이녀거든요. 내가 맞이고 그 사남매라고. 그 옛날에는 집에 보면 보통 집도 보면 애들이 둘 이상이야. 우리 때는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 놓으면 애가 외롭게 큰다 그래가지고 애를 좀 여럿이 낳았어. 2명, 3명 이렇게 낳았다. 뭐 아들들 딱 하나 뭐 이렇게 낳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시절은. 요즘 애들 이제 애를 안 놓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요즘 애들 보면은 참 애들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애새낀 애들이 인정머리가 없어. 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그 우파라고 해가지고선 유튜버들 나요. 뭐 지시의 카린이 뭐 윤소인이 뭐 그런 놈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나이도 어린 놈들이 되게 인정머리가 없어. 아주 뭐 말도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차갑게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봐. 똑똑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말도 차갑게 하고 뭐 이래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감성팔이를 한다는 거지. 좌파가 감성팔이라니까 우리는 아주 비감성팔이를 한다. 뭐 그런 거를 뭐 내세우기 위해서인지 애들이 아주 말을 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고 좀 차갑게 얘기하더라고. 인상 자체도 차가워. 아주 뭐 웃는 게 그런 게 없어.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놈들이 좀 그래. 성향이 우파 쪽에 있는 애들 보면. 저 자유경제원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 뭐 바른사회도 가보고 뭐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휴머니즘을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애라든가 뭐 이웃사랑이라든가 사랑과 사랑이 뭐 정을 나누고 이런 얘기 일체 없어. 모든 거를 다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어쩌고. 근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그렇죠. 일단 뭐 논리나 대단하면은 몰라. 논리도 내가 보면 다 깰 수 있는 것들이. 저건 저기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 너는 그런 의견을 내지만 반대 의견도 있거든. 반대 의견은 다 깨지는 이론이야. 쉽게 깰 수 있는 거를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 내가 우파 진영에 있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래 너네가 그냥 떠드는 얘기 그냥 듣는 같은 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그런 의견도 있겠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냥 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근데 요즘 젊은 놈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 보면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애들한테 커 나오는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걸 머릿속에다 심어줘. 안 좋은 걸 머리에 심어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젊은 놈들이 아주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되는 따뜻한 감정이 없어. 왜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면 또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왜 저출산이 왜 저출산이냐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 아니 그래서 우리는 안 낳는다 뭐 어쩐다 그래. 낳지 말라고. 낳지 않으면 되지 뭐. 낳지 말라고 임마. 안 낳는다는 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지. 근데 너네 부류 빼고도 건강한 정신세계와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는 애들도 많아. 너 떠드는 놈들을 이렇게 보면 복이 없다는 거, 자기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지네가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치페이가 좋다, 더치페이가 어떻고 그래서 뭐 혼자만의 자기 개발 시간이 뭐 많아서 좋다, 회식을 없애자 뭐 어쩌죠.
그런 놈들이 많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회식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외교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비교하면은 외교 관계를 하는 거라고. 회식을 많이 하고 사람을 두루 알고 또 거기에서 서로 덕을 베푸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 사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네들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젊은 놈들은 자기 개발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지가. 자기를 해봐야 뭐 어때? 인사권은 다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데 혼자서 뭐 자기 개발하고 뭐 그 시간에 뭐 회식할 시간에 김영란법에서 사람하고 그래서 밥 한 끼 먹는 시간에 자기는 자기 개발한다 해서 뭐 헬스장에서 막 뛰고 그래. 그러면서 뭐 집단에는 되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요, 외교도 필요하고 경제 활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외교를 단절시키고 고립주의로 가면서 자기 개발하고 김영란법 찬성하고 그런다고. 그런 놈들. 여러분 더치페이 잘하고선 그것이 저걸 하잖아요. 그건 나중으로 걔는요 고독사로 가요. 고독사. 물론 연금은 나오겠지. 자기가 일한 게 있으니까. 연금은 나오지만 결국 고독사로 간다고. 외로. 지 아들하고도 더치페이 할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그런 걸 자꾸 사회에서 그게 미덕인 것처럼 굉장히 심어주더라고. 기자들하고 이런 애들이. 근데 그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도 외교를 많이 하잖아요. 외교란 건 뭐예요? 나하고 우호적이고 나하고 동맹이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덕을 좀 보려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또 내가 덕을 베풀고 이러면서 하는 게 외교라고. 국가 간의 외교라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디가 외교력이 세요? 일본이 세다고. 왜 세요? 일본은 덕을 베푼 데가 많아. 그래서 세계에 뭐 이렇게 그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독도 문제도요, 일본 편 드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 얘한테 얻어먹은 게 많은 거야. 일본이 덕을 베킨 나라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편 안 들어줘. 근데 일본하고 우리 저거 하니까. 응? 그래서 동해냐 일본해냐 그러면 일본해로 표기해야 된다 좀 많다고 맞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많다고. 그 외교력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얘는 덕을 베풀었잖아. 일본 애들은 지금 유엔을 개혁한다 그래. 유엔을